왜 국민들만 이렇게 M1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포비아 혐오하는 그런 이 프리미엄 전기차에 다 중국산입니다. 이 국토부 직원들은 왜 제조사들한테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걸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벤츠니까 이거 같아요. 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안녕하세요, 에컬라이프의 우팀장입니다. 앞전에 인천 청라 벤츠 전기 화재 사건 관련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전기차 포비아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파트에 이렇게 걸렸죠.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이렇게 걸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하 주차장 주차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일부 아파트에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발표난 게 배에서 전기차 불나면 해서 충전율을 50% 이하의 배들만 실어라. 뭐 저희가 목포항에서 제주도 넘어갈 때 배 차를 실는 경우가 있죠. 저희 유튜브에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충전율을 50% 이하로 이렇게 충전해서 옮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해수부에서 뭐 공고사항처럼 해운 쪽에다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못하는 건 아닌데 90% 이하만 출입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붙냐면 아파트들마다 전기차 안전수칙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용 안전수칙 해가지고 붙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앱들에 알려지게 되는데 과충전 85% 이상 상가라고 이렇게 충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자 완속치 80에서 85% 이제 90에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파트에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공무원분들이 의사결정하고 그 뒤에 그 기사를 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 배터리 사이즈나 가는 거리를 맞춰가지고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20% 최대 20%에서 10% 이거는 누가 보상을 하죠? 아파트에서 보상해 주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나요? 공무원분들께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차를 KC 같은 인증을 받았겠죠. 그 인증받은 차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왜 이런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산권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요즘에 또 지상주차장도 없잖아요. 여기는 뭐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상에만 주차해라. 그럼 만약에 지상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전기차는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겠죠. 우리는 관리비 고지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117.91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 면적을 제가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 부피죠. 근데 여기는 제가 주거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단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를 제약을 하면 이것 또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공용 면적까지 다 관리비는 내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죠. 왜 이거를 돈 번 제조사가 별도로 있고 그걸 허가해준 정부가 있는데 이걸 왜 국민이 제일 심약한 국민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우선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이제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뉴얼로 배터리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 완속 충전을 권장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배터리 충전량이 20% 이하일 때 100%까지 충전을 하면 배터리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권장. 자, 그러면 이게 최적의 상태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하겠죠. 오래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쓰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관리를 해라.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이거 많은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하고 배터리 업체랑 얘기해서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로 올라와 있습니다. 셀 밸런싱이죠. 배터리 안에 셀들이 있는데 그 셀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20, 어떤 건 10, 막 이런 식으로 수평이 안 맞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쭉 맞춰주는 거죠, 100으로 해서. 물론 이게 UI에 보여주는 100은 실질적인 100은 아니에요. 마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7이 보여지는 게 100이 될 수도 있고 5%의 마진이 있으면 95가 보여질 때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배터리 안전상의 문제죠. 풀로 채우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엄마 오늘은 외박해야 될 것 같아. 100% 채워라 했는데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날이야. 지상주차장에 100% 충전하고 차박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또 연합뉴스에 김영훈 기자님 또 이쁜 김영훈 기자님 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LFP 배터리가 있고 NCM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폭주하고 이런 나는 것들, 우리 자극적으로 막 불이 막 붙고 이러는 것들은 다 NCM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가 불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도입한 차들이 있죠. 에너지 밀도도 낮고 주행거리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이슈와 안정적인 이슈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도 보면 전기차가 불안하시면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자 테슬라 모델 Y RW 저희 작년에 엄청 많이 떠들었죠. 자 이 차가 지금 2023년 하반기에 나왔을 때 1563대가 팔렸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6개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정도 팔렸고요. 올해까지 다 포함해서 2만 60대 정도 판매됐다고 합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저희 나라가 전기차 이제 판매 집계를 누계를 하고 있는데 누적 지금 60만 대가 막 넘었거든요. 근데 2만 대예요. 한 모델만. 모델 Y RW 테슬라 전체 리튬 LFP 배터리가 들어간 게 2만 대가 팔린 게 아니라 모델 Y RWD만 2만 60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1년 정도 봤을 때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해가지고 그럼 이 차들도 똑같이 제재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 이거 지금 원래는 올 3월 달부터 된 건데 연장된 것 같아요. 8월 말까지였던 것 같은데 마이 배터리 리뷰 제가 여러 가지 웹서핑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제작사에 문의해가지고 내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지 확인한 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이걸 회원 등록 가입을 하고 올리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화재 사고 시 그걸 역으로 분석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왜 개인이 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걸 주최한 게 국토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이거를 입력하고 가입하고 있으면서 이 뭐 커피 쿠폰 추첨해가지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명한테 모바일 상품권 뭘 골라가지고 쓰라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영업적인 보호 뭐 비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정보를 공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터져 나가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조사한테 불이 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서 전기차 지금 2017년도부터 60만 대를 뿌렸는데 세금 보조금 써가면서 60만 대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달라. 영업적 기밀보다 우린 국민의 한국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낼 생각은 안 하고 왜 이 힘없는 국민들한테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다 뭐 영업적인 비밀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영업적인 비밀이다 뭐 이래가지고 오픈들을 안 했는데 이제 발표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 제조사 뭐 배터리 제조사 현황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요. BMW도 올립니다. 왜 이제 전기차 지금 막 포비아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내 차는 괜찮냐 내 차는 안 터지냐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다 오픈합니다. 그래도 BMW도 삼성 SDI 위주로 했고 한국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CATL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벤츠도 이제 오픈했죠. 우리 오픈 안 한다 이러는 주의였는데 신비주의인가요? 신비주의로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오픈했습니다. 문제된 차 한번 볼까요? 차값이 얼마나 되는지.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플러스 메르세데스 벤츠 가격은 약 1억 350만 원이고요. 출시 연도는 2023년 4월에 출시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메르세데스 마흐바흐 EQS 680 SUV는 가격이 2억 2,500만 원. 그렇게 했어도 CATL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부품업체, 중국 자동차 업체가 지분을 막 벤츠 거 사고 그 밀월 관계까지는 모르겠어요. 부품업체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언급을 전번 영상에서 하긴 했지만 지금 다 그냥 이건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 모델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건 중소, 좀 작은 차들. 근데 지금 마흐바흐가 벤츠에서 제일 이름 브랜드 중에 제일 비싼 차죠. 아까 2억 넘어가고요.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 LG 화학이 언급되면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인데 이게 지금 모양이 잘 보여서 제가 지금 골랐는데
자, 배터리는 종류가 그때 초창기에 전기 자동차 태동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LG 화학은 파우치 타입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 같이 보이죠. 그리고 각형 SDI 각형, 요게 BMW 있네요. 아우디 폭스바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 뭐 테슬라 초창기에 이 원통형, 지금 LG 화학에서는 이제 테슬라 좀 미래적인 4680 원통형 만들고 있고요. 요 4680 좀 사이즈가 틀리죠. 제 차에 지금 모델 Y 처음에 들어온 차에는 2170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AA 닮았죠. 이 사이즈 비교가 있는데 4680 같은 경우에는 2170보다 밀도도 좋고 심도 좋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나 앞으로 테슬라 차량은 4680으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양극재인가요? 음극재 사갔는데 LG 화학에서 못 만들고 있고, 이거 만들어낸 데는 지금 에너지 솔루션만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론 머스크가 못 만들면 테슬라에서는 안 만들겠다, 포기하겠다. 그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넘어가겠죠. 뭐 LFP 배터리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화재 안전하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NCM 배터리거든요. NCM 배터리에 자기가 잘 만드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자동차 업체 쪽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GM 볼트 리콜 때 2조 넘게, 지금 2조 2,300만 원인가요? 2조 한 3천억 정도 지금 미국에다 물어줬죠. GM 자동차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왜 오픈을 안 할까요? 여러분도 어떤 게 안전해 보여요? 뭐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이번에 공급됐던 그 장비 자체가 파라시스의 파우치 타입이 공급됐다고 해서 한번 이거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픈을 해야지 저는 명확하게 진짜 배터리 오픈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거 보조금 때문에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무공해 통합 누리집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딱 보면 해당 모델이 없죠. EQE 350 없죠. 지금 이 모델들은 가격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이거 배터리 관련된 게 아니라 가격이 높으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벤츠 차량들은 가격이 거의 다 높아요. 중국산 배터리 쓰면서 가격이 그냥 높아요. 그냥 우리는 벤츠니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 5개 모델밖에 없습니다. 아까 지금 벤츠에서 발표한 이번에 페라시스 관련된 거하고 다 중국산이잖아요. 이 프리미엄 전기차에 다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고요. 물론 중국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시장에서 이 가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같이 국민들한테 구걸하듯이 등록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이 배터리, 이것도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화재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등록을 해달라고 정부 돈 써가면서 그러는데, 이 국토부 직원들은 왜 제조사들한테 불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걸까요? 정확하게 대충 발표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어로 물어봐야 되니까 영어를 못해서 안 물어보는 걸까요? 그리고 M1 국민들한테만 자료 좀 구해서 이렇게 등록 좀 해줘,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 공부 좀 합시다. 자기가 모르면 전기차 공부도 하시고, 영어 모르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업체들 현대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 3사 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 업체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한국어로 영어 못하면.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불나는 경우 있나요? 스마트폰 80%만 충전하나요? 집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 입구에다가 이거 다 반납하고, 스마트폰 반납하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럼 자체적으로 막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BMS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핀셋으로 뽑아내서 어렵게 만든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핀셋으로 잘못된 차만 골라내시면 돼요. 이런 배터리는 문제가 많구나, 그거에 대해 개선하라고 하고, BMS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이 안 되면 단종시켜 버려야죠. 불안해서 이 자동차 끌고 다니겠습니까? 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기업 눈치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본인이 맡은 업무가 순한 업무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M1 국민 잡지 말고, 힘없는 국민 잡지 말고. 저는 공무원들이, 비리 공무원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공무원들은 일을 잘못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본부장님이 시키드나? 팀장님이 시키드나? 정부에서 인증 다 해주고 현금 주고 산 국민들만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되고, 재산권 제약을 받아 불안해야 합니까? 빨리빨리 문제되는 차를 핀셋으로 해가지고
주행 자체 금지시키고 명확하게 답변 안 하면 리콜을 하게 권고 좀 하지 마시고 강제 좀 하십시오. 왜 맨날 권고만 합니까? 행정력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무슨 공권력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불이 났으니까요. 불이 안 났을 때는 영업적인 기밀 이런 것들 다 상관없지만 왜 국민들만 이렇게 M1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고요. 열받아서. 저를 바탕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나면 이렇게 다 번져야 되냐. 아파트 관련된 건물이나 이제 집합형 건물, 옛날엔 공장형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소유주들이 많지만 큰 건물을 관리할 때 의견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건물 화재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은 옛날에 이제 저희 거래처 옥상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무실이고요. 저희 거래처 사무실 이제 건물인데 자, 이렇던 건물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있던 데가 이 공간이거든요. 건물이 타버렸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나서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그게 건축 외장재를 타고 이제 전소된 건데 뭐 또 전기 합선까지 일어나면서 불이 엄청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 거 지금 보면 홀라당 다 탔죠. 예, 까만 그을음이 이렇게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압 세척기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불이 나면 셧다운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 기자재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기도 끊겼고 그 쾌쾌한 냄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관리비 내시는 분들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큰일이 나 셧다운이 됩니다. 건물이. 그럼 또 이사 가야 되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저희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권한이란 게 한계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해요. 전년도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딱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이크를 한번 돌려 의견 있습니까? 이런 게 회장님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자분한테 저희랑 계약하신 다음에 건물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지 않냐. 건물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기차를 사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항상 따라붙는 게 전기 화재예요. 전기 화재, 전기차 화재, 전기 폭발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폭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우선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참여해서 왜 우리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금액이 비싸냐 제가 그걸 먼저 물어봐요. 지금 보면 저희 그 건물도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차도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있는 충전하는 차들조차도 법인에서 갖고 있는 차들입니다. 퇴근을 안 하는 차죠. 여기서밖에 충전을 못 하는. 비싸도 해야 돼요. 제가 차 구매하기 전에 왜 여기서 충전을 안 하세요? 제가 건물에 이제 전기차 갖고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심한 경우에는 50원, 60원 차이가 나요. 200원이 안 될 때 50원,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기가 상업지구로 포함이 돼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더 비싸게 차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물 가면 근처에 큰 그 주인이 하나만 있는 건물에 가면 그곳은 안 그래요.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회 쪽에다 얘기를 했고 거기에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너무 미안한 거 이런 공간을 충전하는 공간이고 급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제 날벼락을 받죠. 충전 구역 내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는 바로바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구청에서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많이 미안해요. 일반 차를 모는 다른 이웃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가격이 비싸서 여기에 충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이 나면 꺼야 되는데 이 소화전 요거 관련돼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이렇게 큰 차들이 있어요. 카니발 같은 큰 차들은 주차 구획선에다 주차를 하면 꽉 차고 문콕당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아까 같이 소화전 안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불이 나면 소화전으로도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럼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서랍 문을. 그때 여기에 차가 있으면 절대 불을 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관리소장님도 그런 것들 이제 뭐 회장님도 다 들으시고 정기총회 때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씩 밑에 이런 거 붓고요. 네,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말뚝을. 왜?
소화전을 써야 되니까 불나면.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차 이동 막힙니다. 차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막습니다. 들어오는 걸 막아요. 왜?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분, 예, 아까 뭐 이렇게 빨간 거 보니까 소화전 뒤쪽이겠죠. 이분이 급하시니까 여기다 대신 거예요. 되셨지만, 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전 문을 열 수가 있겠죠. 기둥 때문에 안쪽으로 더 받치 못 되고 뒤로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이분도 급하시니까 여기다 대신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번에 그 진해공항인가요? 거기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풀로 차버리니까 그냥 도로 한복판에다가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차를 주차해버리고. 그래서 그분이 5일 만에 돌아오셨는데 해외 나가셔서 수소차라 견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버스들이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이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이 나면 이거를 다 봐줘야 되냐?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소화전 앞에 이렇게 차가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빼야 돼요. 그럼 뭐 아파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도 요즘에 아파트 커뮤니케이션 앱들이 많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어요. 주차구역에 주차 안 돼 있으면 여기 보시고 이렇게 해도 올리세요. 그리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물론 올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벤츠네요. 또 벤츠 차량 이렇게 차 구획선 두 군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누구냐 이렇게 양심 없게 주차. 이게 무슨 자기 혼자 사는 아파트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거의 세대수가 다 봤어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관리소장님도 보시고 회장님도 보시면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의 눈이 많기 때문에 아까 같이 소화전 앞에 만약에 주차를 했다, 불법적인 요소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소에 전화하시면 다 이동조치 시킵니다. 그게 순간이거든요. 내가 그냥 넘어가면 불이 나는 거예요. 청라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관련돼서 화재 관련된 그게 한 달 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불이 난 거거든요. 그걸 누가 빨리 고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당직자도 끄질 않았을 거예요. 스프링클러 동작 버튼을 끄지 않았을 겁니다. 불 나는데 불을 꺼야죠. 근데 오경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불 난 게 아니고 그냥 경보만 울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선 막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데 이런 포비아 혐오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NFP 배터리를 사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NFP 배터리를 또 걔는 뭐 90 이상이어도 상관없어, 100% 충전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누리집 들어가면 테슬라 RWD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차들은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 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 EV 이것도 리튬 인산철이고요. 뭐 거리가 좀 짧게 주행 거리가 될 것 같긴 한데, KG 모빌리티, 예, 구쌍용이죠. KG 모빌리티는 저희가 전번에도 보조금 언급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입니다. 좀 NCM보다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10년에 10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 부분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마케팅적인 요소로 쓰고는 있긴 하겠지만 10년에 100만 킬로, 예, 100만 킬로 갈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계속 드라이브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정도로 배터리 관련돼서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하니까 KG 모빌리티 쪽 전기차도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도 해외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하고 계약 맺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꺼려지게 되잖아요. 우선은 화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랑 빨리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되는 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빨리 핀셋으로 뽑아내서 진짜 무기 같은,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폭발물 같은 자동차들 빨리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지하 주차 금지가 아니라 정말 운행 정지 빨리 시키고, 한국에 수입되는 거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리콜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모시는데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같은 차종들도 그렇고 안전 점검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제조사별로. 불안하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내 배터리가 안전한지 터지지 않는지 한번 빨리빨리 확인하셔서 본인의 불안한 요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없애시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진짜 주행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예, 그런 차들은 빨리 폐기시키는 게 낫겠죠. 예, 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영상을 저희가 좀 찍게 됐는데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코칼라이프의 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